지금 윤석열 총장이 자기 한 자리 지키려고 여기 있는 게 아니거든요. 검찰총장의 역할을 하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지금 권력 수사들이 줄줄이 걸려 있잖아요. 자리를 지키면서 바람막이를 해주는 게 검찰총장의 역할이거든요. 네. 탄핵은 못하고요. 탄핵은 못한다. 탄핵하면은 정권 타도 움직임이 일어날 거예요. 그렇게까지 한다. 사실 현실성이 있는 건 아니에요. 비리를 덮는 것을 검찰개혁에 딱지를 붙여가지고 은폐를 하다 보니까 진정성을 이제 사람들이 다 의심하게 된 상황인 거죠. 네, 여러분 시사 끝장입니다. 오늘은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와 함께 이슈에 대해서 얘기 나누고 있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 리얼미터 조사 결과 나왔는데 대선 주자 지지율 관련해서 23.9%, 이낙연 대표와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8.2%로 나왔고 오차 범위 밖에서 윤석열 총장이 앞서는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것이 과연 이런 흐름들이 여론조사마다 기관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습니다. 어쨌든 윤석열 총장의 지지율이 계속 올라가고 있는 흐름인 것은 이제 분명해 보이는데 이런 부분이 과연 정치권에 또 윤석열 총장의 미래 여야에 또 어떤 영향을 미칠지 한번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진 교수님, 이 윤 총장 어쨌든 다시 이제 돌아온 이후에 그게 반영이 사실 안 됐는데 그 전날까지 조사를 한 거니까 안 됐는데도 1등을 하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 윤석열 총장의 정치적인 어떤 잠재력이라고 할까요? 이런 걸 어떻게 평가하고 계신지. 저는 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굳이 얘기하고 싶지가 않은 게 네. 일단은 검찰총장의 역할을 하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지금 이 상황 속에서. 근데 자꾸 우리 사회에서는 자꾸 대선 주자 이런 식으로 몰아가거든요. 네. 저는 그 자체가 굉장히 잘못됐다고 봐요. 네. 지금 문제는 뭐냐면은 저 그 집권층이 굉장히 그릇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전체주의적인 사고방식을 갖고 네. 우리 사회에서 소중하게 간직해온 이 자유민주적인 시스템 자체를 하나씩 해체시키는 이런 위기 상황이거든요. 네. 이걸 방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지금 윤석열 총장이 자기 한 자리 지키려고 여기 있는 게 아니거든요. 네. 검찰은 사실 준사법기관이고 거기 그에 따른 독립성이 보장되어 있는데 그게 지금 깨지는 거죠. 네. 그래서 검찰이 만약에 권력의 주구가 되면 이 나라가 뭐가 되겠습니까? 네. 그걸 지키는 게 우리 시민사회 가장 중요한 이해관계라고 보고 그다음에 임기가 보장되어 있잖아. 그렇기 네, 때문에 네. 그 임기 법으로 보장된 임기를 저들이 지금 무리하게 깨려고 하는 거거든요. 네. 그것이 자체가 검찰의 독립성 자체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의지의 표명이기 때문에 네. 이분이 검찰총장으로서의 임기를 지키는 것, 지켜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 다른 한편으로는 뭐냐면 지금 권력 수사들이 줄줄이 걸려 있잖아요. 네. 근데 그걸 지켜내지 못하면은 이 권력 비리에 대한 수사들이 올스톱 되거든요. 네. 그래서 자리를 지키면서 그 밑에 그 검사들이 그 수사를 제대로 할 수 있게끔 바람막이를 해주는 게 검찰총장의 역할이거든요. 네. 그 역할을 하게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 네. 그 다음에 이분이 이제 7월까지일 겁니다, 아마. 네. 7월 24일입니다. 7월 24일이면은 사실 뭐 대선 출마하기 굉장히 시간이 빡빡할 거라는 거예요. 네. 근데 제가 임기를 마친다고 보면 이분은 임기 마칩니다. 네. 네. 그 다음에 이분이 과연 정치를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는 아무도 몰라요. 네. 그러니까 임기 마친 다음에 다시 논의를 해야 될 상황이고, 네. 근데 검찰총장이 뭐 정치를 해도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이건 웃기는 얘기인 게 대한민국의 국민은 누구나 공무담임권이 있거든요. 거기서 검찰총장도 예외는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그분이 그 다음에 정치를 할 것인지 말 것인지는 다음에 그분의 판단에 맡기는 거지. 그걸 네. 우리가 뭐 해라 말아라 뭐 옆에서 하면 안 된다. 이거 자체가 좀 우습다는 얘기거든요. 네. 그걸 얘기할 처지도 아니고 사실 객관적으로 봐도 이분이 사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이렇게 정치할 분이 좀 아닌 것 같다. 예, 그 예. 코드가 네. 그러니까 말수가 적어서 그렇지 그 뭐랄까 제 코드랑 좀 비슷한데 예, 그래요. 저는 좀 떠들고 수다스러운데 예. 그러니까 그럴 분은 아닌 것 같고 그다음에 정치 일정도 상당히 빡빡하다. 그리고 일단은 뭐 그분이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일단 임기 마친 다음에 사회를 위해서 어떤 봉사를 할 건지 예, 그때 가서 예. 생각해보겠다. 생각해보겠다. 그러면 예. 우리가 그분에게 시간을 드려야 되지. 지금부터 뭐 올리고 말고 이건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봐요. 네. 그 윤 총장의 정치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뭐 진 교수님 생각이나 제 생각이나 비슷한 것 같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어쨌든 영원한 검사 윤석열로 남는 게 더 역사에 기록될 페이지가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어쨌든 현재 굴러가는 상황은 이 정치권의 한가운데로 자꾸 이게
넣어서 조사를 하고 이러다 보니까 그런 좀 전망을 또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가. 네, 그런 현실인데 일단은 직분에 검찰총장이라는 직분에 충실해야 된다 그 자체로. 그렇죠. 그것이 또 공직자의 자세다 이렇게 좀 보시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제가 계속 지적하고 싶은 것은 자꾸 여당 사람들이 이분 자꾸 정치하게 내몰아요. 올해 1월에 내가 뭐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저 사람 계속 검찰총장만 할 뿐인데 정치로 내몰지 말아라. 그래서 그 문제가 됐던 그 발언도 저는 거기에 대한 경고였다고 해석을 하거든요. 너희들이 계속 나를 이렇게 한다면 뭐 그러니까 과로친 거죠. 너희들이 계속 이렇게 한다면 조건문인 거예요. 물음표 하나 딱 찍어놓은 거죠. 그러니까 그 가능성을 슬쩍 열어두면서 이제 제발 좀 그만 건드려라. 우리 수사하게 그냥 내버려둬라. 이런 메시지를 던진 것 같아요. 이분이 사실 그렇게 정치하기에는 적합한 분은 아니잖아요. 정무 감각 같은 게 자기 스스로 꽝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렇죠. 검증되지 않은 부분도 많은 거죠, 사실. 그러니까 그 재밌는 장면이 이제 그 장면이었잖아요. 그 국회 국정조사에 나와가지고. 그때 이철희 의원인가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도 수사의 독립성을 자율성을 제일 보장해 주는 정권이 어딥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때 뭐라고 했는가? 아무래도 MB가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뭐 이거저거 재지 않고 그냥 사실만 얘기하는 그런 분이거든요. 그래서 자꾸 이렇게 몰아가는 게 좀 왜 그렇게 자꾸 정치를 정치를 하게끔 몰아가게 만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좀 큰 게 위기의식을 느끼는 것 같아요. 여권이. 여권에서 크게 위기의식을 느끼고 이제 두 가지인데 하나는 이제 뭐죠? 그 사건. 월성원전. 월성원전 사건도 있고 그 이전에 그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 같은 경우는 대통령이 VIP가 직접 관련돼 있거든요. 근데 판례도 지금 기분 나쁘게 나와 있어요. 박근혜 대통령 판례에서 대통령의 명시적 지위가 없었다 하더라도 그 직권남용으로 판단이 된 바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거기에 대해서 약간 굉장히 큰 공포를 갖고 있는 거고 또 그 밖에 다른 비리들이 있죠. 청와대 사람들인 것 같거든요. 주로. 뭐 라임이나 옵티머스 등등. 라임이나 옵티머스도 있고 사실 이 두 사건 모두 다 청와대가 좀 관련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들을 방어하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잘못된 생각을 하는 거예요. 대한민국은 시스템이 있고 민주국가 시스템이기 때문에 자기들이 하고 싶어도 못하는 일이 있거든요. 근데 그 못하는 일을 자꾸 무리하게 하다가 저렇게 번번이 패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정점이 이제 윤석열 총장인데 저는 윤석열 총장을 쫓아낸다 하더라도 그 검사들이 뭐 저 총장 하나 바뀌었다 그래가지고 물론 거기 따르는 검사들도 있겠죠. 이성윤 같은 사람들은 있겠지만은 대부분의 검사들, 상당수의 검사들은 설사 억지로 수사를 접는다 하더라도 난 다 기록해 놓을 거라고 보거든요. 다 기록을 남겨놓을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나중에 언젠간 자기들이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무모한 짓들을 좀 하고 있는 거죠. 지금 여권 내에서는 뭐 흐름이 일단은 표면적으로 돌출된 건 두 가지 흐름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일부에서는 윤석열 총장을 탄핵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주장하는 분들이 있고 또 일부에서는 탄핵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그러니까 제도 개혁으로 가자. 빨리빨리 공수처 출범시키고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쪽으로 빨리 가야 된다. 이런 흐름이 있는데 어쨌든 공통적인 것은 윤석열 체제를 그대로 놓고 가서는 안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은 있는 것 같습니다. 진 교수님 그렇다면 여권 내에서 어쨌든 그냥 상황을 현재를 인정하고 쭉 가기에는 너무 그 말씀하신 대로 좀 이렇게 위험 부담이 있다 이렇게 보는 흐름들도 있고 해서 그렇다면은 앞으로 윤 총장 부분에 대해서 뭐 여권이 어떤 뭘 있을까요? 그런 수단이나 뭐가? 탄핵은 못 하고요. 탄핵은 못 한다. 탄핵하면은 정권 타도 움직임이 일어날 거예요. 그렇게까지 간다. 그러니까 탄핵 결의를 국회에서 하는 날 엄청난 역풍이 불어올 것이고 특히 이제 그것이 헌재까지 결국은 갈 거 아닙니까? 헌재에서 만약에 아닌 걸로 나오는데 생각해보세요. 사유가 안 되잖아요. 직무정지 2살짜리 가지고 그것 자체도 부당하다고 법원에서 이미 판단을 받았는데 그거 가지고 탄핵이 될 수가 없는 거죠. 지금 이게 탄핵 얘기하는 사람들은 자기 정치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저쪽 그 문바들 있죠. 적극 열혈 지지자들을 보고 자기 어필을 하려고 하고 있는 거다. 그러니까 자기 대선 나가려고 하는 거고 그다음에 임종석도 탁 튀어나오잖아요. 이분도 갑자기 원래 종로에 전세까지 얻었다가 도망갔다가 딱 보니까 수사가 멈췄잖아요. 그러니까 나와도 될 법한가 하면서 또다시 이렇게 얻는데 이 사람들은 자기 정치를 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현실성이 있는 건 아니에요. 자기들도 알 거예요. 알면서 이제 그 사람들의 지지자들을 자기 편으로 끌어오기 위한 전략에 불과한 거고요. 뭐 제도교육 그러는데 사실은
윤석열 총장이 제도 개혁에 반대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네. 공수처에 반대한 적도 없고 여태까지 생각해 보세요. 검찰이 저항을 한다 그러는데 뭐에 저항했는지 어떤 제도에 저항했는지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예. 하나도 없습니다. 검찰에 대한 저항이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는 조국 수사 때예요. 그다음에 최강욱 네, 수사 네, 때고 네. 그다음에 다 정권 비리 수사할 때 그때 저항한다라고 얘기를 했지. 검찰 개혁 내용에 대해서 무슨 네. 그 딴지를 걸고 딴죽을 걸거나 그런 적은 전혀 없었다라는 네, 거죠. 네. 그런데 그 혐의를 갖다 이제 그런 식으로 자기들이 비리를 덮는 것을 검찰 개혁에 딱지를 붙여가지고 은폐를 하다 보니까 이제 네. 검찰 개혁의 진정성을 이제 사람들이 다 의심하게 된 상황인 거죠. 그러면 여권에서 윤 총장과 관련된 어떤 압박을 하거나 뭐 기타 할 수 있는 어떤 수단 같은 것이 없다고 봐요. 없다고 보시는군요. 그렇기 때문에 빨리 수사를 왜냐하면은 지금 그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도 임종석 네. 한번 부르고 끝났잖아요. 네. 근데 청와대 8개 부서가 움직였거든요. 8개 부서가 움직였다면은 그걸 누가 움직였겠냐라는 거예요. 바로 그런 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이나 월성원전 1호기 개입 의혹 이런 부분에 대한 수사는 계속 그건 되어야 검찰이 되는 좀 발빠르게 갈 거다. 예, 발빠르게 가야 될 겁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리고 또 공수처가 이제 등장을 하게 되면 아마 공수처에 기대를 할 거예요. 예, 공수처로 넘겨라. 공수처가 되면은 아마 이제 그걸 가지고 또 뭔가를 해보려고 또 작당을 할 텐데 네. 그렇게 그 사람들 생각대로 움직여질 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예. 뭐 공수처나 검찰이나 뭐가 달라요. 공수처도 기소권, 수사권 다 갖고 있잖아요, 지금. 네. 그다음에 검찰이 하는 수사까지 뺏어갈 수도 있는 상황이란 말이죠. 네. 굉장히 큰 권력이 있고 그 권력이 언제까지 자기들 마음대로 뜻대로 움직여주리라고 생각하면 그건 오산입니다. 예, 예. 뭔가 시도는 좀 하려고 하겠지만 뜻대로 예. 안 될 것이다. 예, 공수처 움직이려고 하는데 공수처를 움직여가지고 어떻게 검찰을 친다라든지 이런 생각들을 하겠죠. 근데 그게 뜻대로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검찰의 수사가 그런 권력형 비리 의혹 관련된 쪽으로 쭉 가게 된다면은 여권으로서는 상당히 좀 곤혹스러운 상황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것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근데 왜냐하면은 저는 이 사람들이 이제 잘못된 생각도 있지만 또 하나 중요한 계기가 바로 뭐냐면 이거 정권 교체기잖아요. 네, 정권 재창출을 해야 될 시기인 거예요. 네. 그 1년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네. 그래서 검찰을 묶어놓지 않으면은 그 선거 기간 중에 어떤 사건이 터질지 모르고 그다음에 권력 4년 잡고 5년 차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터져나왔거든요. 뭐 공무원들도 이제 돌아서는 사람들도 있고 그다음에 네. 새로 줄 데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 이러다 보면 막 터져나온단 말이죠. 그럼 수습이 안 되기 때문에 네. 이 검찰을 꽉 잡아놓지 않고서는 자기들이 이제 정권 재창출하는데 굉장히 뭐랄까 장애가 될 수 있다. 장애가 될 수 있다 이런 판단을 가지고 저렇게 하는 것 같아요. 네, 네. 그것이 하지만 뜻대로 뜻대로 되지는 되진 않을 않습니다. 거다. 왜냐하면 시스템이 있어요. 시스템이 있으니까. 그다음 예를 들어가지고 그러니까 예컨대 교수들 중에 나 같은 사람도 있잖아요. 아니다 딱 벗고 나온 사람도 있고 네. 검사 중에서 또 뭐 한동훈이나 아니면은 윤석열 같은 사람들 있는 거예요. 네. 판사들 중에서 그 세부 판사들 그 압박에도 불구하고 딱 자기 판단들을 내리잖아요. 네. 대한민국 사회가 그나마 유지될 수 있는 것은 곳곳에서 그냥 자기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유지가 되는 거지 네. 모두 다 자기들 사람처럼 움직인다고 생각하면 안 되거든요. 예, 예. 그런 잡것들 외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건전한 시민들은 다 건전한 생각들을 하고 자기 일, 자기 책임, 자기 직무를 충실히 하고 있어요. 그 사람들이 곳곳에 있기 때문에 네. 그들이 아무리 한다 하더라도 그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결국은 시스템. 네. 진중권 교수가 전망하는 윤석열 총장의 미래 얘기를 들어봤습니다.